자, 이번엔 GMI 뒤집기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그리고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조합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원고에 없는 건데, 자, SK 하이닉스 ADR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어요.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목표가를 9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그러니까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미국 직상장이 아닌 우회 상장에 해당되죠. ADR이 이제 아메리카의 약자죠.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서. 한때 우리 기업들이 몇몇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관심이 워낙 좀 잦아지다 보니까 잘 안 보시게 되죠. GDR은 이제 런던 증시에 상장된 몇 개 기업이고, 그러니까 예탁 증서 구주는 여기 있고 그거를 담보로 카피 뜬 거 미국에서 상장 이렇게 맞나? 네, 아마 그런 개념일 거예요. 자, 이 하이닉스의 ADR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시장이 또 반상승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죠. 네.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ADR 이제 발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외국 자본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그거를 거래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의 뭐 평가를 미국 쪽에서 바로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거를 각각 뭐 기사에 나왔던 거 부분에 되면은 뭐 마이크론에 대한 거론을 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400조 정도 가까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도 400조 가까이 이제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두 배가 SK 하이닉스가 두 배가 좀 더 넘어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는 더 업사이드를 가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좀 평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떠나서 그냥 SK 하이닉스나 뭐 우리 이사님이랑 저랑 누누이 얘기했지만 네. 반도체 좋습니다. 네. 예, 좋고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랑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ADR의 발행이 좀 더 뭐 킥이 돼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접근성이 좋을 수 있죠. 국내에 들어오면 환전해야죠. 뭐 금리 리스크에 또 노출되고 조달금리 이런 복잡한 절차가 이제 미국 직접 거래가 된다면은 뭐 효용성 이제 TSMC가 ADR 형태로 미국에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닌데 회사 측이 밝힌 건 아니고 이제 메리츠 증권이 예. 내년도에 업사이드를 더 밟고 올라가려면은 이런 전략적인 승부도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레포트상에서도 뭐 이게 기사 나온 것도 보면은 할 수 있다, 이 전략이다 이런 거를 밝히는 거니까요. 네. 결국은 돈 문제죠. 돈 문제. 네, 왜냐하면 캐펙스를 대대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뭐 100조 이상의 현금을 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당장 돈을 더 잘 버는 것은 당연히 하이닉스지만 네. 내년도에 만약에 실적이 양쪽 다 는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110조 얘기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지금 80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규모 캐펙스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 전략은 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그거 다 뛰어드는 것도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ADR 같은 것을 상장을 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면 캐펙스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그 공장들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제 기껏해봐야 패키징 공장 정도 짓는 거라서 만약에 미국이 아직 우리가 그 팩트시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다고 볼 수 없는 이 관세 대미 협상에서 투자에 관련된 협약서 팩트 시트.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 팩트 시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반도체에 만약에 정말로 관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현지 공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큰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ADR에 방점을 찍지 말고 미국에다가도 생산 공장을 짓고 싶은 것인가에 좀 더 방점을 찍으면 아마도 이 얘기가 왜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좀 더 우리가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TSMC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ADR이나 GDR은 과거에는 조금 거래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뭐 거래가 거의 말라붙은 상태고 예전에는 미국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아비트라지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많이 올라가면 미국에서 팔고 우리나라에서 사고 이런 그렇죠. 아비트라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그런 양상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투자를 좀 더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려면 음.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시점이 약간 공교롭다는 거는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타이밍에 내용이 나와서 또 강함을 덧붙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시세가 그래 오늘 주가가 쭉 좀 반등을 하길래 물론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저기지만 그래서 한번 처음에 좀 다뤄봤고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앞에 많이 다루긴 했는데 자 ABL 바이오가 상한가랍니다. 뭐 어쩌라는 못 얘기지? 봤습니다. 어쩌라는 얘기지? 안에서 신호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지? 자 바이오 저는 바이오는 참 이게 바이오가 사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같이 모른다의 개념. 어차피 모르는 거 다 같이 기도하고 뭐 잘 될 거야라고 하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워낙 뜨거운데 이게 사실 치료제인데 거의 뭐 지금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항상 바이오 이슈는 뭔가 조금 나오면 곧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할 것 같고 인류가 이제 영생의 길로 접어들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자, ABL 바이오가 지금 기사 속보가 떴네요. 네, 그 뭐죠? 일라일리와 3.8조 규모의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한 라이센스 나오면서 아웃인가요, 이제 상한가를 진입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또 어프론트가 있고 그렇죠. 마일스톤이 있고 단계별로 대부분 또 다 이제 있겠지만. 마일스톤 유지의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쨌든 현재 전체 규모가 3.8조라지만 한 방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다만 이제 이게 향후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의 이런 포커스를 좀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그 마일스톤 형태의 계약을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 현재 그러면 재무제표 그러니까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기업들로 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게 신약이 발표되고 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쪽 기업들 위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이 제약바이오의 또 중요한 대명사처럼 되는 게 이제 항암 치료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뭐 키트루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GLP-1, 이 글루카곤 뭐 유사 펩타이드 이렇게 표현은 돼 있던데 뭐 사람이 밥 먹으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합성을 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비만은 뭐 현대사회의 질병이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워낙 이 변동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상 심리로 폭식을 많이 하시죠. 폭식도 폭식이지만 어. 이게 몸에서 이게 인체가 참 신비한 게 제가 좀 느꼈던 건데요. 네.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예전에 많이 피곤하고 했을 때는 몸무게가 100kg까지 이제 갔었는데 오, 지금도?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한 20kg 정도 줄었는데 음. 갔을 때 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네네. 상태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좀 자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몸에 쉬는 타이밍을 좀 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예. 이게 이제 몸에서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게 스트레스는 받으면은 몸이 그거를 반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 이런 기술 개발들이 이제 부작용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가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자연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조화로우면 가장 좋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인위적인 제약 바이오가 개입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의 호르몬을 거의 복제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질환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엄청나게 큰데 네. 여기에 이제 전체 관여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비만약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지지만 이걸 대사질환이라고 보면 거의 성인병에 해당하는 거의 한 7, 80%를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과점 상태였던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뭐 유럽의 최고의 종목으로 그다음에 뭐 작년 바이오의 최고 종목으로 각광받았다가 여기저기서 다 개발하니까 그 종목들은 날아가고 새롭게 개발하는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이 GLP-1과 관련돼서는 임상 결과도 뭐 충분하지 않고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도 꽤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뭐 변동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뭐 이 제약바이오는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다음 연초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리는 연초까지는 아마도 뭐 쉽게 뭐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슈가 다 같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다 같이 올라간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이 GLP-1과 그다음에 대사치료제 그리고 ADC 딱 세 가지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역 내에 들어와 계시다면 뭐 쉽게 내려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워낙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신규 투자는 조금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부스팅이라고 해야 되나 가속도를 붙이는 게 기술 발전인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또 보편화되면서 결국에는 바이오하고 접목될 거고 거기서 뭔가 산출물이 이제 나오지 않겠어 조만간에 뭐 굉장히 센세이션한 바이오 쪽에는 이제 네. 또 다른 이제 뭐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미국이 이제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한국 시장에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그쪽에 상장된 기업들 이런 파마 애들이 그 자금 수혈이 되게 쉬울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같이 모멘텀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년에도 기대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쪽 물어봤는데 바이오하고 반도체 이쪽 두 섹터는 버리는 게 아니다. 공생의 관계. 예, 이게 계속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섹터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쪽은 코스닥에 좀 치우쳤지만 뭐 IT나 이런 쪽은 또 이제 우리 코스피 쪽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뭐 5천 시대 뭐 지금은 뭐 7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영근 차장이 불러요. 이제 10,000포인트 때 이렇게 하고. 좀 좋고 과감하게 일단은 지르는 저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부가 외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일단은 가는 거고 네. 정부에 역행하는 건 아니나. 일단은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이런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5,0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5,000이라 봐야 뭐 지금 4,200인데.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김종인 사는 이 제약바이오 뭐예요? 11월은 반도체와 이 화면을 가리고 있어요. 반도체보다 바이오 이렇게 돼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바이오도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간 종목은 올 한 해 내내 올랐어요.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네. ABL 바이오도 아마 3만 원대 아마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주가 같은데 상승이 저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매물이 안 나오면은 품귀 현상이 생겨갖고 가격이 더 오르고 그렇게 예. 되죠.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관리 종목인데 지금 ADC에 속한다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거든요. 어떤 게 물론 있나요? 에클론이라고 하는 종목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리 종목인데 이거 네. ADC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ADC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무언가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밸류고 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외 쪽과 무언가 연계지어서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냥 그런 기업이 ADC의 시장이 지금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내려오면 안 된다. 좋은 가격에 잘 올라타셨다면.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고 뭐 신규로 볼 수 있는 건 예전부터 저는 뭐 셀트리온 얘기 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뭐 당장 좋아질 건 별로 없지만 오늘 뭐 뻔한 뉴스로 또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이미 알려진 지가 7월부터인데 이 이슈로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오늘 뭐 정유학이나 이런 거 올라가는 것들 보면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뭔가 조금 나눠주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올라간 종목군들의 순환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셀트리온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뭐 CVC를 통한 뭐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투자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래서 앞서 이제 선도하는 종목군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면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내려올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결론이 좀 필요한데요. 뭐 ADC가 됐던 뭐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용어죠. ADC. 뭐 GLP-1이 됐던 키트루다의 뭐 항암제가 됐던 아니면 AI가 붙던 그래서 어느 방향의 기업들이 또 중요한 건 종목이니까 뭐 그런 특정 기업 언급하기 어려운데 원래 저는 오늘 말씀드린 그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뭐 그다음에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 대형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 오늘 기술 수출 계약나면서 한 종목은 상한가 가버리고 어, 대거 지금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이쪽,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이것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면은 그 반도체 레버리지 네. 뭐 이런 것들도 ETF, 반도체 레버리지 ETF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어. 네. 김종인 의사도 뭐 사실 11월은 반도체냐 바이오냐인데 뭐 그걸 구분하는 것도 사실 웃기고 뭐 어떻게 결론 아까 뭐 셀트리온도 얘기해 주셨죠. 네, 한미약품을 뭐 예전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신규로는 뭐 살만한 종목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 저도 뭐 말씀해 드렸다시피 지금 ADC하고 GLP-1 영역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내려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정도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약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동아ST 같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제약주라고 불리는 바이오 쪽과 좀 멀어진 종목군들인데 이쪽도 지금 GLP-1 안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부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쪽으로도 뭔가 좀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 또 항상 매 계절마다 환절기 때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마스크를 또 하는데도 감기가 오네요. 바이러스는 어디서 삐집고 들어왔는지 그렇게 자꾸 감기가 오는데 매번 또 요맘때쯤 되면 뭐 트리플, 쿼드러플,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온다, 뭐 팬데믹 막 떠드는데 그건 약간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뭐 이런 질병들이 또 하면 제약바이오가 또 주목을 받나요? 뭐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 팬데믹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한 네.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뭐 얘기할 거. 뭐 어쨌든 뭐 예방 접종 맞고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냥 해왔던 일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의 바퀴벌레가 질병을 옮기진 않겠죠? 옮깁니다. 옮겨요?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업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군요. 뒤에 2차 전지였는데 예. 이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죠. 지금 뭐 ESS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애매하시면 없대요. 다음에 예. 다음 기회로. 네. 시장 정리만 하고 그냥 끝내도록 하죠. 오늘 SK 하이닉스나 한동안전자가 좀 또 아까 우리 처음에 주제를 다뤘잖아요.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뭐 여기에 대한 평. 근데 저는 뭐 여전히 신규 매수도 뭐 괜찮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지금부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다음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저는 여전히 킵고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신규 매수도 어쨌든 뭐 100%, 200%뭐 이렇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 정도를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라면은 큰 자금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갔다 빠져나오기도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좋지만 좀 더 뭐 안정적으로 본다라면은 SK 하이닉스는 60만 원 이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조금 저기 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분할 매수 개념으로 조금씩 사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마의 뒤집기 시의성에 따라서 그냥 긴급하게 SK 하이닉스 ADR 이슈를 먼저 앞에다 뿌려드렸고요.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본부장이에요? 차장입니다. 네, 본부장을 쌤. 본부장 꼭 되실 거고. 네,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